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환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순환계는 어떤 녀석인지 먼저 보고 가도록 하죠. 순환계라는 녀석은요, 택배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딱 적재적소에다 딱 뿌려주고 노폐물들을 쫙쫙쫙 전달해 줄 수 있는 쫙 퍼져 있는 유통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심장은 굉장히 근육질인 기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완했다가 쫙 수축하면서 혈액을 쫙 뿜어내는데 그 원동력이 다 근육에서 나오겠죠. 특히 좌심실, 우심실, 이 심실들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이제 전체 우리 몸으로 이제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좌심실과 우심실이 가장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좌심실이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뇌까지 중력을 거슬러서 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이 강력한 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좌심실에서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좌심실 수축합니다. 자, 출발. 그러면은 이렇게 쫙 나가겠죠? 그래서 대동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대동맥으로 나간 다음에 우리 온몸 전체에 있는 조직들로 쫙 가도록 됩니다. 폐를 제외하고요.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조직 모세혈관으로 갔어요. 조직 모세혈관을 가면요, 이제 산소 조직들한테 전달을 해주고요. 조직들에게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들을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받아옵니다. 자, 그래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렇게 다시 대정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요. 자, 대정맥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심방으로 이렇게 잠깐 모입니다. 심방들은 약간 대기 장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들이 이렇게 대정맥으로 이렇게 쏙 들어와가지고 잠깐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자 판막이라는 거에서 신호에 의해 가지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쫙 혈액이 흘러갑니다. 우심실이 이렇게 이완할 때 판막이 열려서 심방에서 심실로 이렇게 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 이제 혈액이 또 차겠죠. 그러면은 우심실이 다시 수축을 하겠죠. 그럼 쫙 수축하면은 어디로 나가나요? 이렇게 폐동맥으로 쫙 나갑니다. 자, 폐동맥으로 나가면요, 자 이름이 폐동맥이죠. 그럼 폐로 이렇게 가겠죠. 폐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도착을 합니다. 자, 이때 모세혈관들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은 상태겠죠.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폐한테 주고요. 폐는요, 산소를 계속 이제 들여 마시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상당히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혈관한테 산소를 줍니다. 자, 이렇게 또 교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폐 모세혈관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빨간 피로 폐정맥에 들어와서 좌심방으로 이렇게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좌심실이 이완될 때 스팅 해가지고 열려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좌심실이 수축되는 것을 기다리는 요 일련의 과정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 심장에서는요. 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눠서 그렸는데요,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빨간색은요, 산소가 많은 혈액이에요. 산소가 많은 혈액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나요? 동맥혈이라고 정의하죠. 색깔은 선홍색을 띱니다. 파란색 쪽은요, 뭐냐면요, 당연히 이제 산소가 적은 쪽이겠죠. 반대로 얘는 이름이 뭐겠어요? 정맥혈이. 색깔은 파란색이 아닙니다. 암적색, 약간 시꺼먼 색깔이에요. 딱 봐도 피곤해 보이는 피. 자, 선호색은 딱 봐도 신선한 피? 신선한 피 좀 이상하죠. 뭐라 그래야 돼요? 좋은 피, 맑은 피? 네,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죠. 뭡니까? 아니, 동맥이랑 정맥 좀 보세요. 폐정맥인데 동맥혈이 흘러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동맥과 정맥은 심장에서 나가냐 들어가냐로 정의를 해요. 뭐라고요?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이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인 거예요. 그런데요, 동맥혈과 정맥혈은 우리 지금 따로 정의해요. 뭘 기준으로 정의했죠? 산소를 기준으로 정의를 따로 했습니다. 이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자, 우리 판막의 기능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요 녀석이 지금 판막이고, 심장에는 판막이 이렇게 4개가 있죠. 자, 이거 판막. 판막의 존재 이유를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좌심실이랑 우심실은, 심실은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좌심방이나 우심방에서 이렇게 혈액이 들어왔죠. 좌심실이 이완하면서 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좌심실이 이제 다시 수축을 하겠죠. 왜? 이게 뿜어내야 되니까. 자, 좌심실이 이렇게 쫙 수축하는데, 그러면 쫙 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가 그냥 뚫려 있어봐요. 판막이 없이. 그러면요, 수축하다가 일로만 가라는 법 있어요? 일로 갈까?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판막을 설치해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올 때만 한정적으로 열렸다가 좌심실이 수축해가지고 일로 가야 되는데 할 때는 여기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막입니다. 열렸다 닫혔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만. 자, 그리고 이쪽도 하나 판막 있죠. 이쪽은 무슨 기능을 할까요? 자, 좌심실을 쫙 뽑아가지고 대동맥으로 쫙 갔어요. 대동맥으로 갔는데 좌심실은 다시 이완하겠죠. 왜? 좌심방에서 피 받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죠? 좌심방에서 다시 피 받아야 되니까 이완할 건데, 대동맥이 이렇게 쫙 피가 나갔는데 얘가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면 어떡해? 다시 돌아와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판막을 설치해가지고 갈 길 가세요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판막은 존재 이유가 뭐냐면요, 혈액이 이 일련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역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자, 역류 방지해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심실.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할 수 있는 친구, 엄청 힘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심실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곳. 그리고요, 우리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정맥, 선생님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정맥에 왜 있어야 되는지. 자, 심실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곳이나 정맥에 이렇게 우리 판막이 존재합니다. 심장에는 그래서 심실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이렇게 총 4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심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 흐름을 머릿속에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혈관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혈관에는 3종류가 있어요.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있는데요. 자, 동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맥은요, 지금 봤죠? 좌심실, 우심실에서 바로 오는 이 압력을 견뎌야 돼요. 그렇죠? 심실의 압력을 견뎌내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동맥도 근육질이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딱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껍고 탄력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요, 우리가 물질 교환을 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 모세혈관 선생님이 써놨죠? 동맥으로 출발해서 이제 조직 모세혈관과 폐 모세혈관으로 이제 갈 건데, 이 모세혈관에서는 이제 산소도 이렇게 움직이지만 영양소나 노폐물 이런 기타 물질들도 서로 교환을 하는 곳입니다. 물질 교환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벽이 굉장히 얇아야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정맥. 자, 정맥은요, 이제 모세혈관에서 이제 일 다 끝내고 돌아오는 이제 피들이에요. 자, 모세혈관에서 다 끝내고 이제 그렇게 들어오죠.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은 뭐 그냥 뒤에서 밀면 가는 친구들입니다. 뒤에서 이제 밀면은 갈 거예요. 동맥이 계속 밀고 모세혈관도 계속 밀을 거니까 정맥은 어쩔 수 없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혈관 벽은 이제 동맥보다는 탄력성이 약해요. 자, 동맥보다는 얇고 탄력성은 약한데 모세혈관보다는 혈압이 높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다룰게요. 자, 그리고 정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판막이 있습니다. 자, 정맥은 이렇게 밀면서 들어오는 애기 때문에 판막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리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왜 이렇게 뚱뚱해? 자, 동맥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맥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맥은 이제 일 다 끝내고 천천히 밀려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밀려서 올라가는데 가다가 아닌가 봐 이렇게 돌아가면 어떡해? 이거 안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갈 길 가세요. 여기 못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맥에는 혈관 중에서 유일하게 판막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혈압이 매우 낮아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세 혈관들의 이제 특징 3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벽 두께가 있어요. 지금 벽 두께 거의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혈액의 흐름 속도, 이렇게 3가지를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벽 두께는 당연히 심실의 압력을 견뎌내야 되는 동맥이 제일 두꺼워요. 그 다음에는 정맥이 두꺼워요. 자, 이거는 모세혈관의 기능을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혈압은요, 심실로부터 얼마나 멀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심실로부터 멀면 멀수록 혈압이 낮아져요. 원동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요, 동맥이 당연히 가장 높고요. 방금 나온 피,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겠죠. 그 다음에 정맥. 이 순서대로 혈압이 낮아집니다. 자, 이건 선생님 이렇게 써놓을게요. 심실로부터 가까운 순서. 자, 그 다음에 혈액의 흐름 속도가 있는데요. 혈액의 흐름 속도는 당연히 동맥이 제일 빨라요. 압력도 높고 혈관 벽도 두껍고 엄청 힘이 좋을 거 아니야. 동맥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이 누굴까요? 그 다음이 많이 헷갈려요. 그 다음은 정맥이에요. 정맥이 제일 느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맥이 모세혈관보단 빠릅니다. 자, 모세혈관이 제일 느려요. 왜요? 선생님이 아까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줄 건데요. 이게 왜 모세혈관이 느려요? 물질 교환을 위해서. 자, 모세혈관에서는 택배 기사분들이 가가지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벽이 두꺼워봐. 어떻게 줄 거야? 아우 막 이래가지고 줄 거야? 못 주잖아. 벽이 얇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혈액의 흐름 속도가 빠르면 어떡해? 택배 기사분들이 막 달려가면 어떡해요? 제대로 뭐 전달을 되겠어요? 안 되겠죠. 천천히 와가지고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전 산소 가져왔습니다. 뭐 이산화탄소 받아갈게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물질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벽 두께가 얇고 혈액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우리 혈액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배우죠. 우리 제일 중요한 기관들인 심장과 이제 혈관들은 배웠으니까 이제 혈액에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혈액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죠. 가장 먼저 혈장, 그리고 혈구,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혈장이라는 녀석은요, 대부분 물이에요. 물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단백질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영양소도 있고요, 노폐물도 있고요, 등등.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혈장이 어떤 녀석인지, 혈구가 어떤 녀석인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우리 친구분들 중에 이제 혈액검사를 하러 가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혈액검사하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런 맥힘 튜브에다가 이제 혈액을 받으시죠. 이렇게 혈액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세탁기보다 더 빠른 거 막 이렇게 막 돌려. 그러면은 이제 혈구는 아래로 가라앉아요. 무거우니까. 혈장은 물이잖아요, 거의. 이렇게 위로 뜨는데, 이제 혈구들은 막 돌리니까 막 가라앉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윗부분이 이제 혈장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밑에가 이제 혈구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자, 혈장이 대충 55% 정도를 차지하고요. 혈구가 대충 45% 정도. 거의 뭐 삐까삐까한데 조금 더 혈장이 많죠. 자, 혈장은 노란색에, 그리고 혈구는 밑에서 배우겠지만 헤모글로빈 때문에 약간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자, 혈장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구를 보도록 하죠. 혈구는 본격적으로 세포들이죠. 세포인데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세 가지가 있죠. 쭉 써볼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친구 적혈구. 자, 그 다음에 백혈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소판. 제일 작은 귀요미 혈소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적혈구는 우리 비유하자면 이제 택배 기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혈구는요, 이제 경찰 혹은 군인. 자, 그 다음에 혈소판은 배관수리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적혈구의 미션. 적혈구는요, 산소를 전달해요. 산소 스페셜리스트예요, 거의. 자, 산소를 전달합니다. 뭘로요? 바이 헤모글로빈. 자, 헤모글로빈 때문에 적혈구는 붉은색을 띱니다. 자, 이 왜 붉은색을 띠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은, 헤모글로빈은 철분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녹슨철 보신 적 있죠? 철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은 붉으스름한 빛을 띄어요. 자,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헤모글로빈에 철분이 있고 그거에 계속 산소가 결합하거나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녹슨 철 색깔, 붉은 색깔을 띠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산소만 결합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CO2도 살짝, 자, CO2도 약간 나릅니다. 그런데 거의 산소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혈구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자, 얘는 핵이 없어요. 원래는 핵이 있었는데 적혈구로 일을 할 수 있게 변하면서 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핵 있던 부분에 오목한 원반 모양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핵이 있었는데 동그랗게 여기서 핵이 뿅 빠져나가고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백혈구를 가보도록 합시다. 백혈구는요, 침입자를 죽인다. 오케이? 내 이놈 개섰거라 하는 친구들이에요. 킬러입니다. 자, 그래서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이런 침입자가 들어왔을 경우 증식을 막 합니다. 숫자가 막 늘어요. 그러면요, 백혈구를 막 증식을 했으니까 가서 막 싸우겠죠. 그게 바로 염증 반응이에요. 우리 열나고 뭐 부어오르고 막 그러는 게 다 전쟁 과정인 겁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자, 백혈구는 유일하게 셋 중에 핵이 있습니다. 제일 세포 같은 녀석이에요. 유일하게 핵이 있고요. 제일 커요. 그리고요, 적혈구나 혈소판은 무조건 혈관에만 있어요. 그런데 백혈구는요, 혈관에서만 전쟁이 나라는 법이 있나요? 없죠. 우리 뭐 세포들이 있는 데에서 전쟁 날 수도 있고 어디서 전쟁 날 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들은 혈관을 빠져나갈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흐느적 됩니다. 오케이? 굉장히 흐느적 돼가지고 이 혈관 이렇게 좁은 틈도 쭉 빠져나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양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액체 괴물 같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그냥 지 생기고 싶은 대로 생겼어요. 그냥 대충. 그 다음에 혈소판. 혈소판은 이제 빵꾸난데 메우시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혈관에 난 상처를 메워줍니다. 좀 유식한 말로 지혈이라고 그러죠. 지혈. 혈소판은 또 핵이 없어요. 핵이 없고요. 얘는, 혈소판은 태생 자체가 커다란 세포가 막 부셔져가지고 만들어진 애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뽀시래기예요. 세포 뽀시래기입니다. 세포 좀 유식하게 쓸 수 없나? 뽀시래기라고 쓸게요, 그냥. 당연히 형태가 일정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과자가루 같은 녀석이야. 그리고 뽀시래기라며 제일 조그맣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죠. 적혈구는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세포예요. 그러면요, 혈액 내에서도 당연히 제일 많겠죠. 전국에서 1등인데 당연히 전교에서도 1등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에서도 제일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많은 세포가 누구게요?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포는 얘야. 그러니까 혈액에서도 두 번째로 많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가 제일 적은 애가 되는 겁니다. 엘리트예요, 백혈구는. 제일 적어. 자, 우리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병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적혈구가 부족하면은 산소 전달이 좀 힘들어지겠죠. 산소 전달이. 이게 바로 뭡니까? 빈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혈구가 부족하면요. 이건 좀 상상하기 쉽죠. 우리 몸을 방어하는 능력인 면역 기능이 낮아지겠죠. 면역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균들이 이때가 기회로구만 그러고 막 들어오겠죠. 그게 바로 여러 가지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혈소판. 혈소판은 이제 빵꾸 난 데를 메우는 건데 혈소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꾸 난 걸 못 메우겠지 뭘. 지혈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뭐야, 저하도 뭐 화살표 이렇게 써놨어. 화살표만 쓸게요.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이게당. 자, 이렇게 됐고요.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산소 전달, 오케이, 알겠어. 뭐 이산화탄소도 약간 전달한데, 그럼 나머지는? 야, 영양분이랑 노폐물, 야, 산소랑 이산화탄소만 날라? 아니잖아. 영양분이랑 노폐물은 누가 나를까요? 여기 있죠? 호이자. 혈장에 녹아 있다며? 어디 있는 거야? 혈장에 있는 거지. 즉, 혈액에 있는 물에 녹아서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영양소랑 노폐물은. 적혈구가 이렇게 딱 잡고서 나르는 애가 아니라 혈장에 자기 몸을 녹여서 필요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혈장은 뭘 나르시냐 하면 영양소, 노폐물.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약간밖에 안 나른다면 그럼 누가 나르겠어요? 혈장. 자,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있어요. 자, 뭡니까? 물이 있거든요. 자, 물은 무슨 기능을 할까요?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자, 물은 우리의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의 다 했어요. 고산지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고산지대라는 건 기압이 되게 낮죠. 기압이 되게 낮다는 소리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산소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 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거예요. 적혈구 수가 늘어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적혈구 수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우리 폐로 산소가 들어오는데 그 양이 좀 적어. 그러니까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거는 내가 최대한 다 받겠다. 폐에서 들어온 거 최대한 내가 다 받겠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O2를 내가 흡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순환계의 미션은 이제 우리 심장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혈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녀석이었죠. 고속도로 같은 녀석들로 이제 산소, 이제 여기다 영양분이라고 쓰면 좋겠죠. 영양소를 이제 조직세포로도 보낼 수가 있고요.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이렇게 받아오서 이제 필요한 거는 갖다 주고 버릴 거는 가서 받아와가지고 우리 몸에 또 정화조가 있어요. 배설기에서 또 배우죠. 정화조 같은 데 가가지고 야, 이게 쓰레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그런 것들 전체적인 유통망을 이제 우리 순환기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바이바이.